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달라져요.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바뀌어요. 반대로 무시 하나에 하루가 망가져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밥을 먹었고 안전한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흔들릴까요? 오늘은 그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왜 비교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비교는 수단이고 인정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인정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답은 아주 오래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나요? 3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 한 남자가 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맹수에게 먹혔거나 굶주려 죽었거나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반대로 부족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음식을 나눠 받았어요. 짝도 얻을 수 있었고 자녀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이 구조가 반복됐어요. 인정받으면 생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됐어요. 그 결과로 우리 뇌는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하게 진화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신체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이에요. 나이오미 아이젠버거 교수의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적 거절은 진짜 아픔입니다. 뇌는 아직 초원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도 3만 년 전 초원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인정 욕구는 생존 본능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앞으로 철학자들은 이 욕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헤칩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헤겔이 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807년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굉장히 불편한 말을 해요.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나 혼자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눈을 빌려야만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헤겔은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헤겔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면서 인정받으려 해요. 하지만 노예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예는 자유로운 인격체가 아니니까 결국 주인은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반대로 노예는 노동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의식을 얻어가요. 지배자는 인정에 굶주리고 피지배자는 오히려 자아를 얻어간다는 역설. 이게 무서운 건요, 우리가 SNS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쌓아가는 것, 그게 헤겔이 말한 주인의 함정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진짜 인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의 함정에 빠진 건가요? 알프레트 아들러, 프로이트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아들러는 말해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우월을 향한 추구가 있다. 그런데 이 우월 추구의 출발점이 뭐냐고요?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느껴요. 부모보다 작고 형제보다 약하고 어른보다 무지하죠. 이 열등감이 동력이 돼서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러는 여기서 경고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삶의 주인이 되면 당신은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인정받기 위해 옷을 고르고, 인정받기 위해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그게 내 삶인가요? 타인을 위한 공연인가요? 아들러는 이걸 인정욕구의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선택 중 진짜 당신을 위한 선택은 몇 %인가요? 조지 허버트 미드, 사회심리학자. 그는 자아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거울자아 이론.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상상하고 그 상상 속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 속에 비친 나를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의 반응으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와 무시를 많이 받은 아이는 같은 능력을 가져도 자기 자신을 다르게 봐요. 타인의 눈이 거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SNS는 완벽한 왜곡 거울이에요. 모두가 가장 좋은 모습만 올리는 공간. 그 거울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면 당신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거울은 진짜 거울인가요? 왜곡된 거울인가요? 지금까지 진화, 헤겔, 아들러, 미드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요.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앞으로 SNS가 이걸 어떻게 폭발시켰는지 그리고 탈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들러와 사르트르, 스토아가 같은 문제에서 내린 서로 다른 처방전 계속 볼까요? 2004년 페이스북이 등장합니다. 2009년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 하나가 인류의 인정 욕구를 무기화했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해요. 이걸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고 해요. BF 스키너가 발견한 거죠. 슬롯 머신이 왜 중독적이냐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SNS 좋아요가 똑같아요. 올릴 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건 100개, 어떤 건 3개. 이 불확실성이 뇌에서 도파민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은 쾌감 호르몬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기대 호르몬이에요.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뇌를 계속 화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100개를 받아도 충분하지 않아요. 진화적으로 우리 뇌는 충분함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생존하려면 항상 더 많은 인정을 확보해야 했으니까. 당신이 게시물을 올린 후 반응을 확인하러 돌아온 횟수 세어본 적 있으세요? 인정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번아웃. 인정받기 위해 성과를 내고 또 내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상태. 번아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가면 증후군.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사기꾼이야. 곧 들킬 것 같아라는 느낌. 왜 생기냐고요? 성공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려면 타인이 계속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 인정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타인을 위한 삶. 직업, 연애, 취미, 소비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 그 삶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없었어. 당신 삶의 선택 중 진짜 당신이 원해서 한 것과 남을 위해 한 것은 어떤 비율인가요? 아들러로 돌아갑시다. 그는 문제를 진단만 한 게 아니에요. 처방도 줬어요. 과제의 분리,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원칙이에요. 내 과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타인의 과제다. 나는 내 일을 하면 돼요. 타인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영역 밖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러는 이걸 타인의 인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유라고 했어요. 어렵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것 중 진짜 당신 과제인 것과 타인의 과제인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1944년 희곡 닫힌 방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가두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서 대상이 되고 자유를 잃어요. 그런데 사르트르도 알고 있었어요. 타인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의 철학자인 그조차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타인은 지옥이지만 동시에 나를 만들어주는 거울이기도 하다고. 그러니 해결책은 타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라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 당신에게 지옥인 타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타인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가 개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황제도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 내 행동, 내 태도, 내 가치관, 통제는 가능합니다. 타인의 반응, 타인의 평가, 타인의 생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내 게시물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건 당신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느냐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가장 걱정하는 것, 그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정받으려는 삶과 의미 있는 삶, 이 두 가지는 처음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인정받으려는 삶은 외부를 향해 달립니다. 더 많은 팔로워, 더 높은 직급, 더 비싼 소비. 끝이 없어요. 인정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기준선이거든요. 의미 있는 삶은 내부를 향해 파고듭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 이 질문에 답하는 삶.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를 붙잡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의미는 빼앗길 수 없어요. 타인의 인정은 빼앗길 수 있죠.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거 인정인가요? 의미인가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어요. 원시초원에서 시작해서 헤겔의 강해시를 거쳐 아들러의 상담실을 지나 파리의 사르트르 카페를 통과해 로마 황제의 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하는 인정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은 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삶의 연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연료는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내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좋아요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의 인정은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줬나요?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 말이 타인에게서 오기 전에 먼저 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인정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더 많은 철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